도시군 관리 계획 할 건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좀 많아져요. 왜 많아지냐면 구체적 계획이잖아요. 구체적 계획이라서 절차상에서 약간 추가되는 게 많아지니까 추가되는 걸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봐요. 이거 지워도 될까 이제? 아, 아까운 거. 근데 이상하게 이거 지우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지우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봐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로 가보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나오면 다른 거는 몰라도 뭐가 먼저 지정이 돼야 되냐면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잖아요. 광역계획권을 같은 도면은 누가 묶고요? 도지사가. 이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장 또는 시도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같은 도 안에 지정이 되면 안에 있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짜는 거죠.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몇 년 안에 승인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때는 도지사랑 국장이 직접 짰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해서? 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요청해서? 같이 짤 수도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수리권자고 두 사람은 뭐예요? 승인권자예요. 그러니까 구청장 빼고 다 짜네요. 근데 시험에서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다. 구청장 나온 순간 딱 찢어 버린 거지. 그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잘 봐요. 얘는 2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지만 1개 도시잖아요. 그래서 써놨어. 대상 지역을 어디라고? 도시라고. 특, 광, 특, 특, 시, 군. 그러니까 누가 짜야 되는 거야?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가 짜는 거야.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차고요? 도지사.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잖아. 끝났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어디서 짜는 거 얘네? 도시. 도시가 특광, 특, 특, 시, 군이잖아요. 이방권자 누구겠네? 특광, 특, 특, 시장, 군수가 짜겠죠? 근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돼서 직접 진행되는 거면 국장이 직접 짤 수 있어요. 광역계획 관련돼서 이 사람이 수립한 거면 도사가 직접 짤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누구 빼고 다 짜네. 구청장 다 짜죠. 원칙은 누가 짜는 거냐면 특강 특특 시장 군수고 특강 특특 시장 군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얘만 국장 도사가 있어서 얘랑 헷갈리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얘를 하고 나면 얘가 헷갈린 거야. 이거 안 했으니까 그냥 언니 특강 특특 시군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갑자기 국장 도사가 나오니까 지문에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라고 자꾸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기본계획은 아니고 관리계획만 그래요. 제 말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한테 결정하면 되는 거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럼 시도의사가 결정하면 되겠네. 근데 인구가 얼마 이상이면 큰 시라고 그랬는데 그럼 50만 이상인 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해서 시도지사 대장이 원칙이고 국가계획 관련된 위반하면 이 사람 윗사람이 없잖아. 본인이 결정해야 되니까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장, 국장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봐봐요. 도시군관리 이방권자 누구 써있는지 볼게 이제. 도시니까 누구 써있어야 돼? 특광, 특특, 시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그래서 밑에 이방권자 봐보세요. 이 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죠? 다른 페이지만 보고 있어봐. 이 페이지에 그 맨 세 번째 박스, 진한 박스에 입이라고 쓰이는 거 있죠? 그 입안 밑에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써 있잖아.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 써 있는 거야. 그리고 결정권자 보면 오른쪽에 시도의사 대장이 원칙이라고 돼 있죠? 국장이 위반한 경우 국장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대장은 공보에 고시해서 알려주면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소식지를 공보라고 그래요. 중앙간서 소식지를 관보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고시한 알리는 거 관보,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알리는 거 공보라고 그래요. 그럼 고시하고 나서 뭘 그려주면 돼요? 지형등을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겠다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용계기도지 5가지 있죠. 그 중에서 이번에 법에서 하나 더 개정된 게 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마지막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나 있어요. 지구단위 관련된 거는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시장군수가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갔어. 작년에 공부한 사람은 처음 볼 거예요. 이게 원래는 시도의사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누구한테 결정처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 도지사한테 결정처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구 단위기에 관련된 내용이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그래서 옛날 교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됐어요? 이게 안 됐어 지금 눈빛이. 잘 봐. 원래는 누구가 원칙적인 결정원이냐면 시도의사 대장인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는 내용이라면 지구 단위 결정하는 내용이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로 개정이 됐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정된 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올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첫 번째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얘야.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정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그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밑에 한번 하나씩 볼까? 자, 기초조사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라고 단어 써있는 거. 기가 뭐예요? 기초조사. 기초조사. 그럼 기초조사라는 게 얘는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두 가지가 추가돼. 왜 두 가지 추가되냐면 지울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원래 울주군이 울산광역시 아니었죠. 근데 울주군이 껴버리니까 땅덩이 엄청 커졌지. 제 지도 오늘 보고 왔거든요. 이거 3분의 2가 울주군이더만. 울주군이야. 그 여기 동구, 뭐 남구, 뭐 중구, 북구 이렇게. 여기 동구인가요? 동구. 우리 남구에 있는 거지. 여기 중구고 여기 뭐야? 북구. 여기 서구가 없더라고. 나도 또 서구 설명했으면 나 또 이상한 놈 될 뻔했지. 지도를 보고 와야 되니까. 일단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그 지도를 봐놔야 돼. 이게 지도를 딱 봐두면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현재 어디쯤에 있으니까 이 개발이 어떻게 됐다 이게 들어가는데 지도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안 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얘기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 내가 지도를 좀 보고 그 지역을 어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요. 야, 이따 그거 어디 있는 건데 그쪽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오면 이해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야.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뭘 나눠야 되는데? 농도지역. 그럼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여기가 만약에 자연환경본적이다. 여기가 만약에 관리지역이고 여기가 도시지역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나눠져 있을 때 관리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여기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잖아요. 그럼 개발하려고 하는 땅인데 나중에 보니까 지구라는 게 필요해서 야 여기 상업지역인데 주변에 이제 주거지역도 만들고 공업지역도 만들고 녹지지역도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 상업지역 있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공항을 하나 갖다 만들어놨어요. 공항 만들어 놓으면 여기 지역의 상업지역은 여기 상업지역 둘 중에 A하고 B 중에 어디는 규제를 좀 더 해야겠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공항 주변에 용도 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도지구 지정돼 버리면 상업지역이지만 쟤랑 똑같은 상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여긴 제한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무슨 지구? 고도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해서 묶어놨는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이 안 되죠. 인구 유입이 안 될 거 아니야. 울산광역시에서는 죽어도 무슨 구역을 해제해야 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지만 개발이 되거든. 그래야 인구 유입돼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게 뭐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요. 근데 지정 해제 권한은 국장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가서 맨날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130만 정도 해제되잖아. 제가 다 보고 왔다니까. 울산 공부하고 왔어요. 네. 이제부터 울산 물어보고 있으면 다 물어봐. 서울에서도 울산이 중요하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용도 뭐예요 지금? 용도 뭐야? 구역이야. 그럼 개발제한구역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을 만약에 해제하면 농림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농림지역을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야죠. 주거지역으로 만들지 산업단지 만들려고 공업적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이거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여기 기반시설 있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을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시에서 여기다 도로를 까겠다 여기다 까겠다 이걸 짜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설치해야 될지 여기에 설치해야 될지는 기초조사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지역을 봤더니 여기 집안이 여기는 되게 괜찮은데 여기 약해. 그러면 자동차가 다니다가 집안이 약하면 푹 들어가거든요. 도로 깔아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일단
토지 적성하고 이 시설이 맞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기초조사하면서 그러면 토지의 적성이 맞는지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하고 나서 도로 설치해야지 이게 나중에 그런 사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집행계획이다 보니까 여기 기초조사랑 여기 기초조사랑 똑같은 거지만 추가로 뭔 하나 더 해야 된다. 토지 적성 평가를 하나 더 해야 된다가 추가된 거라 기초조사 밑에 토지 적성 평가 하나 써 있을 거예요. 얘는 추가로 더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개발제한구 풀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너무 깨끗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무작정 산업단지로 클러스터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띠두르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는 거 해요. 네. 무슨 검토요? 환경성 검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약간 섹시하죠? 코가 막혀가지고 이게 안 풀려가지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2013년은 진짜 나쁜 건 다 없애버리시고 2014년도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자격증 꼭 따시기 바랍니다. 자꾸 코 훌쩍거리면은 좀 더럽잖아. 양해 좀 해주세요. 토지 적성 평가랑 환경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 이거를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로가 기존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에도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는 도로는 홀수 번호가 찍히거든요. 국도 뭐 27, 뭐 31 이렇게 되면 위로 가는 건 홀수야. 옆으로 가는 건 짝수고. 근데 이 옆으로 가는 걸 하나 만들겠대. 근데 이거 몇 미터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연결하려고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이거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토지 적성 평가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경미한 거 경우잖아요. 그럼 이런 거 기초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여기 상업지역에서 여기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고 지구단위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짜려고 그래. 근데 여기 이미 환경 다 파괴돼 있어. 환경성 검토 해봐야 될까? 주변에 온통 건물도 들어있어서 환경 다 파괴되어 있는 지역이잖아. 그럼 저기 분명히 환경성 검토 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근데 이런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이 파괴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생략해도 되는 거네. 그럼 해야 되는데 생략해도 된다 해서 생략사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아주 뭐한 경우나 경미한 경우나 여기 현재 지구단위 구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심지 같은 데 있으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이거 환경성 토지 적성 평가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어.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온통 먼 땅이라는 얘기예요.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 A 땅이 하나 있고요. B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건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섰어. 개발이 끝났겠죠. 그래서 빈 땅이 없는 거야. 나대지가 없죠. 근데 여기 나대지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생략해도 됩니까? 그래서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으면 이거 관련돼서 뭐 해도 된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로 생략 써 있죠. 경미한 경우나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어디 위치했거나 도심지 위치에 있어. 주상공 같은데 또는 개발이 완료돼서 뭐가 없을 때 없을 때는 생략해도 됩니까? 예, 그 소리예요.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도 이 말뜻이 이해가 되면 나중에 몇 번 보면 이제 눈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리고 주민 공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주민 공람이라는 건 와서 보란 얘기죠. 공적 장부 아까 열람에서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럼 이제 주민 공람에서는 뭐가 있냐면 일단 주민 의견 청취 해야 돼, 안 해도 돼? 주민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면 안 될까? 원래는 반드시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하긴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얘도 뭐 하는 경우도 있겠네.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국방상 기밀인 사항인데 주민한테 공람을 딱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건 생략해도 되겠다. 그래서 원칙은 해야 되는데 생략되는 사유가 국방상 뭐일 때? 기밀일 때. 그게 잠깐만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들어. 생략할 때 경미한 경우는 굳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하면 시간만 아깝잖아요. 그럼 이제 경미한 경우나 국방상 뭐일 때? 경미하고 국방상 기밀일 때는 생략해도 되겠네. 근데 지방의 의견도 국방상 기밀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하고 근데 지방의 의견 청취 사유 자체는 요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겠대. 지방의회에서 거치는 것만 따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따로 지방의 의견 듣는 거는 5가지 중에 얘만 들어라 이렇게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협의하고 심의할 때 사람 나오죠. 그럼 국방상 기밀 이거 핸드폰으로 찍으면 SNS 다 뜨잖아. 그럼 협의할 때 심의할 때 이거 국방상 기밀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거 생략사유가 주, 협, 심 공통 생략이네요. 그래서 화살표가 앞으로 가 있을 거야. 3개가. 앞으로 가 있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주, 협, 심 공통 생략사유에서 경미한 경우나 국방상 아주 기밀일 때 요청이 들어오면 생략 가능합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 협, 심은 공통 생략사항이 있어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자, 주민들이 지금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 가니까 대신 지방의원이 가서 의견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방의원이 여기 요놈 대신 가서 의견을 제시하면 입김이 세겠네. 지방의 의회 의견은 되게 입김이 세단 말이에요. 그럼 요 5가지 중에서 돈 되는 거를 받아들이면 비리가 생길 일이 있어요. 돈 되는 거는 개발할 거야, 보존할 거야? 그럼 개발 관련된 게 뭐죠? 돈 되는 거, 개발하는 거. 도시 개발하고, 정비 사업하고, 지구단위 사업이잖아. 이거 다 돈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건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광역시설은 듣는데 도시 개발 정비 사업하고 지구단위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 기반시설만 들어라 라고 법에 써놨어요. 거기 밑에 화살표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 기반시설만 듣는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이 따로 있고 정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뺀 거고요. 특이하게 지구단위 그것만 안 듣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항상 답이 뭐예요? 지구단위의 답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답이 항상 뭐예요? 지구단위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 없다로 기억하는 게 나아. 지혜는 뭐 없다고요? 그럼 거기 밑에 써놨을 거야. 지혜는 뭐 없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유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를 기억하는 게 더 빠르다고. 아니면 용광기 위에 있는 거 다 외워도 되고. 제 말 이해됐어요? 네. 무조건 지방의회 의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문에서 지구단위 썼으면 개 찍으세요. 문제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골라라를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지방의 의견 청취 아닌 거 고르라는 문제 이렇게 못 내. 출제하려고 제가 문제를 내도 지문 구성이 안 돼요. 그럼 항상 답이 뭐야? 그래서 지혜는 지 없다만 기억해도 돼. 나중에 하면은 지혜는 지 없다는 다 알아요. 뭐야 그러면 지혜는 지 없다는 아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 그거 하나를 기억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네. 제 말 이해됐어요? 네. 되고 그리고 나서 입안권자가 자 특강특특 시군 예외국장 도의사가 입안을 했어. 그럼 이제 결정 시정을 하겠죠? 그럼 이제 시도대장이면 지방행정기관장이죠. 그럼 협의심의가 뭘로 써있어요?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위원회 심의 거친다고 써있겠네. 그러면 국장이면 뭐라고 써있겠네? 중앙행정위 협의하고 중앙도시계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할 때 얘는 공보에 관보해. 시도대장 공공단체 소식지 공보 중앙관소 소식지 관보 고시하는 거야. 고시하면 나중에 뭐 그려줘야 돼? 이번에 이게 결정된 게 어디로 결정됐다는 지형되면 그리면 효력 발생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도대장은 어디에다가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은 어디에다가 관보에.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유가 아까 전에 국장이 직접 입안한 경우 있었죠. 국장이 본인이 입안한 경우에는 본인이 입안했으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되 용도구역 중에 규제가 제일 센 게 개발제한구역하고 뭐예요? 시가와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시가와를 바꿨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나 대장이 시도의사가 지정하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바꿨어요. 개정된 거야 이거. 그래서 거기 1번에 국장이 직접 입안하면 국장이 결정하는 거고 2번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결정해? 국장. 시가와는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결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건 수산 파트죠. 수산 파트니까 해양수산부잖아.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인 회장이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래대로 누가 하면 돼요? 시도의사 대장에서 시도지사 대장이 한다 해서 얘는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 냅니다. 결정만 가지고 한 문제 내요. 그래서
그 국장에 있는 네모 박스 있죠? 그 네모 박스는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뭐 자꾸 위에 있는 것보다 뭐 추가되는 게 많네. 이제 많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도시군 관련 계획 나오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의 규정이 있는데, 심의라는 건 아까 어디 계획위원회였죠? 도시 계획 관련된 누구 뽑아놓고 위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건축위원회가 같이 끼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끼면 이거는 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심의라는 게 있는데, 공동심의를 하는 이유가 누가 끼었어요 지금? 건축위원회가 끼었다는 얘기는 건축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얘네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 관련된 내용 3가지를 공동으로 심의해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건축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요거 3가지를 같이 요거를 공동심의해라 라고 해서 밑에 화살표가, 심의 밑에 화살표 같죠? 공동심의 해놓고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돼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누가 잘 몰라요? 도시계획위원들이 몰라.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건축 관련된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을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색채를 어떻게 할 거냐, 건축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건축물 관련된 거잖아. 건축위원회랑 같이 해라. 그리고 경관이라는 게 뭐냐,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의 경관, 조경 이런 게 다 건축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경관 관련된 건 어디서 같이 해야 돼? 건축위원회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3가지, 1, 2, 3 3가지는 어디랑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유? 건축위원회. 그래서 공동심의란 단어 위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같이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랑 어디예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뭐 한대? 심의해서 공동심의 사유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이해되신 건가?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이름이 최성경이었거든요. 최성경이었는데 홍대 건축과 다녔어요. 홍대 건축과 다녔어요. 그래서 만나면 맨날 얘기하는 게 건축물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고시 공부한다고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어오는데 지금 막 생각해보니까 걔가 했던 얘기가 막 생각이 나요. 건축물 미관에서 뭐 이번에 교수님하고 뭐 심의하러 간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심의하는데. 고시 공부 그래서 기억나. 얘 이름 까먹으면 안 돼. 건축과 최가 뭐야? 뭐라고요? 최성경. 최가 뭐야?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이 뭐야? 경관계. 그 3가지는 건축위원회랑 뭐 하는 거예요? 공동심의하는 거예요. 최성경 기억해둬요. 최가 뭐야? 최고한도, 최저한도,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이 뭐야? 경관계. 최선경. 네모 해놨잖아. 네모 해놓은 게 이거 보면서 갑자기 걔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최선경이야. 최가 뭐라고요? 최고한도, 최저한도, 배치, 형태, 색채, 건축, 선. 경이 뭐예요? 경관계. 요거는 어디랑 건축과래. 건축위원회랑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유예요. 말뜻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건 다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하고 위에 있는 내용하고 3가지가 이제 행정계획 관련된 거니까 이걸 내가 총정리 한번 딱 해보고 끝내고 이제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자죠 이제. 나이 1살 먹고 다시 좀 늙어서 다시 만나요. 자, 볼까? 자, 광역 도시 계획 있고, 하나 더 있어요. 도시 군 기본 계획 있고, 기본 계획. 도시 군 관리 계획. 자, 지금까지 한 거 5분 안에 정리가 되면 이제 공부 오늘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자 들어갔습니다. 광역자 들어갔고,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자 들어갔어요. 얘는 안 들어갔네. 성격이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얘도 뭐예요? 비구속적 계획이고, 얘는 뭐예요? 구속적 계획이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얘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절차가 얘는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하는 절차예요. 얘도 수립해서 승인 절차. 이거까지 일단 써야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얘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그럼 이제 승인이라는 건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죠. 승인하고 뭐 하면 되네? 공고, 수립하고
공고. 예, 공고. 얘는 뭐예요? 도시. 그런데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거 그리고 승인하는 사람이 하는 거 다르죠. 제일 먼저 2개 이상 도시 묶었잖아. 2개 이상 도시 묶었으면 그 해당 지역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 그러니까 얘도 기초조사하고 얘도 기초조사하고 얘도 기초조사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추가되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토지 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라는 게 있었던 거야. 맞죠? 예.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들을 때 방향만 제시하는 게 얘기라서 듣고 끝내면 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공청회 개최. 얘도 공청회야. 근데 얘는 구성력 들어간단 말이에요. 와서 봐라. 주민 공람 시켜요. 주민 공람이야. 그리고 이때 안 오잖아 애들이. 그래서 뭐 이게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까지는 수립권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주민 의견 청취라는 거 할 때 국방상 기밀이면 보여주면 안 되죠. 경미한 경우는 생략해도 되죠. 네, 주협심 공통 생략 사유였어요. 얘는 생략 사유가 좀 어려웠어요.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경미한 경우나 지구 단위 관련돼서 개발이 끝나서 뭐가 없을 때 나대지가 도심지 위치하면 생략해도 됐잖아요. 나중에 이 생략사유 2개를 바꿔놓으면 안 보여요.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을 기초조사할 때 국방상 기밀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응? 그렇죠.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아니잖아. 주협심 공통 생략사유였잖아. 근데 또 이제 국방상 그러는 거 맞는데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아니었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의 지혜는 지없다. 지구단위 계획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관련된 내용은 지방에 의해서 의견 청취를 안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다 됐어. 그럼 이제 다음에 뭐예요? 협의하고 뭐예요? 심의. 얘도 똑같이 협의하고 심의하면 돼. 순서를 낸단 말이야. 심의가 먼저, 협의가 먼저.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야. 결정 승인하고 공고하면 되고 승인하고 공고하면 돼. 결정하고 뭐예요? 고시하는 거야.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심의할 때 얘는 추가되는 사유가 하나 있었는데 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거잖아. 갑자기 누구 껴요? 건축위원회. 갑자기 건축위원회 꼈다는 얘기는 건물 관련된 거죠. 제어체고 이름 뭐예요? 최성경. 최선경. 최가 뭐였지?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경관 계획. 이건 무슨 심의사유? 공동심의사유야. 끝났죠? 네. 결정 고시하고 나서 관보 공부에 고시한 다음에 뭐 그려라? 지형도면. 지형도면이라는 거 그림이라는 걸 나중에 그려주면 지형도면 고시하고 뭐 봤어야 하는데? 효력.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 제기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여기서 요 2가지 중에서 요 2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 포함 안 하는 거죠? 네, 광해 도시군 계획 그럴 때는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은 항상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되니까 뭘 묶어라? 광역계획관. 지정권자가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없었는데? 국장과 도지사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정을 해주면 같은 도다 그러면 누가 짜면 돼?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짜면 되죠? 근데 여기 윗사람 누구야? 도지사. 시도지사는 윗사람이 국장. 근데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하면 그때는 도지사하고 국장이 직접 짤 수도 있어.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죠. 시장, 군수는 누구?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장.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수립권자 끝난 겁니다. 네,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짜는 계획이라? 도시에서.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시, 군이잖아. 그럼 수립권자가 특광, 시장, 군수야. 근데 얘도 누가 원칙이에요? 특광, 시장, 군수예요. 근데 여기서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승인 처하면 되는데 얘는 옛날에 승인 처하다가 지금 본인이 뭐예요? 확정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이 나오네 안 나오네? 유일하게 기본계획에서는 국장이 안 나오고 둘 다 국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나오는데 국장 써 있으면 이따 틀린 거야. 예. 문제를 푸는 요령이 그런 거예요. 기본계획 읽다가 국장 나오는데 에이크 찢어버려요. 다 틀린 거야. 예. 제 말 이해됐죠? 예.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원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집행계획이야. 국가계획 관련된 거니까 누가 나와야 돼?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그럼 이 사람이 이방권자인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결정 처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 특광특등 본인이 하는 거지. 도시계획은. 그럼 본인이 하니까 도지사가 하는 거야. 근데 인구가 얼마 이상의 큰 시. 그럼 대도시 시장이 직접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구 단위계획 관련된 내용이면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무슨 계획만? 지구 단위 계획만. 그리고 국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누가? 국장.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가 본인이 뭐 했거나 위반했거나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국장. 근데 시가와는 조심할 게 원래는 시가와는 시도지사가 되고 이제는 국가계획 관련될 때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게 원칙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라 누구예요? 회장이 하겠다. 그리고 원래대로 도시자연공구역은 누가? 시도지사 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한자 다 끝난 거예요. 잘 봐요. 여기 국장 있나? 네, 여기 국장 있죠. 여기 국장 있지. 여기 국장 있잖아. 국장이 어디서만 안 나오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국장이란 표현은 딱 기준 제시할 때만 나와요. 기준할 때만 국장 나오고 기본계에서 만약에 국장이란 표현이나 중앙이란 표현 나오면 그 지문을 무조건 X 해버리면 돼. 그러면 오지선다에서 지문이 많이 없어져요. 네. 오지선다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일단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렇게 했어요. 틀린 것은 했는데 국장이 뭐예요? 답이에요. 이거 틀린 것이 뭐냐면 근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옳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국장 나오면 일단 틀린 거죠. 중앙이란 말 보이면 틀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중에서 이제 셋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계획에는 국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요. 이거 단어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딱 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자주 좀 보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3, 4월 달이나 5, 6월 달 가면 얘 관련된 문제는 풀 때 좀 약간 마음이 편해요. 공법은 몇 번부터 문제가 나오냐면 81번, 82번, 83번에서 쭉 해서 120번까지가 공법이에요. 2차 시험 볼 때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 공시제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공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광역 아니면 기본계획이야. 근데 이 문제 여기서부터 딱 틀렸다. 다음부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돼요. 첫 문제가 맞춰줘야 자신감 붙어요. 그러니까 첫 문제를 얘를 낼 건데 그럼 얘는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권한자를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거 관련된 거를 실무로 공부할 때는요 누가 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 내용이 뭐가 있는데 그 중에 교통처리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처리계획에 도로를 어디에 설치하겠다, 철도를 어디에 설치하겠다. 그럼 이게 돈 되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울산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만들겠다. 그럼 이 역세권 주변 지역은 땅값 올라가겠죠. 이런 적 보고서 이제 해당 지역 가서 괜찮은 땅 나오면 이 땅은 도로 건설 계획이 기본 계획에 들어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될 거니까 이 땅은 가치가 있으니까 사세요라고 중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근데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고 있어 시험에서는. 왜? 출제한 사람이 법 교수거든요. 실무를 몰라요. 모르니까 출제를 못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이걸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중개업을 가서 배워서 써먹을 거잖아. 근데 절대 이런 거는 시험에서 안 내고 기준은 누가 제시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기준은 누가 제시해요? 국장이 제시한다 했잖아요. 그런 거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할 때는 요거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어디가 토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중개할 때 어느 라인 쪽에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냐 이거 따져야죠. 잘 봐요. 역세권에서 여기 역세권이 하나 생긴데 KTX 여기. 그럼 이쪽에 KTX 여기 있어. 그럼 땅을 살 때 이쪽 땅을 사야 돼, 이쪽 땅을 사야 돼, 이쪽 땅을 사야 돼.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응? 저 새끼 저 비슷하게 해놓고 이게 조금 더 일로 간 것 같은데 이거 정원가? 1번하고 3번이죠? 근데 이 여기에 누가 많이 내리냐 누가 많이 내리냐에 다 다른 거지. 하루 유동인구 여기는 예를 들어서 1만 명인데 하루 유동인구가 여기 3만 명이래. 당연히 여기가 부지가 크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동인구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봐야지. 역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주변에 배후 인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잘 돼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잘 된 곳이 이곳이면 일로 많이 이용하겠네. 그럼 이제 이쪽이 더 올라가야지. 그렇게 가는 거지. 철도 계획은 특광시장이 짜서 뭐 한다. 이거는 시험에서는 나오겠지만 실무사에는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공부하자고요. 내년 시험 끝나고 나서 자격증 따고 나서 10월 24일인가 25일 날 이후에 그때 26일인가요?
26일 이후에 그때는 이거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아직 이거 공부하셔야 돼. 제 말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만나서 반가웠고 한 살 더 먹고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